오늘 못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취업해서 다른 것을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혹시라도 못 들었던 친구를 위해서 제가 지금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있고요. 오늘 강의에서처럼, 9월 6일이에요.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줌으로 실시간 되면 지금부터는 녹화본이 제공이 됩니다. 아까 첫 시간도 더 좀 필요한데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이 두 번째 시간부터 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혹시라도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면서 다시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다시 볼 수 있도록 강의안과 함께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컨설팅 강의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시간을 줄 거예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서 스케줄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여가 가능한 시간에 들어오셔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직무에 맞춰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두 번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받고 나면은 어떤 친구는 세 번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 해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아직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도 못 찾았고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같이 오시면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거지 무조건 해야, 해야 돼. 이런 압박감은 좀 버리시고 천천히 저랑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3일까지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류 심사가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들, 어떤 친구가 조금 더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직무적인 부분, 성과적인 측면을 좀 더 잘 표현했는지 이 부분을 해서 10월 31일 날 우수작에 대해서 우리가 3명을 뽑아서 한 분에게는 에어팟 두 분, 그리고 텀블러, 그 다음에 무선 충전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좀 개별적으로도 좀 뭔가 좀 챙겨볼게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좀, 다른 친구들도 어떻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크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여 밑으로 연락을 주시지 마시고 저한테 이제부터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렸고요. 분야는 뭐 IT, 경영, 미디어, 의료 있지만 실제로는 직무의 전공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각 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느끼셔야 되는 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양식을 여러분들이 좀 뽑아보는 걸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 어떤 게 좋은 포트폴리오 양식이냐라고 봤을 때 실은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뭐 망고보드나 미리캔버스에 자, 들어오셔서 지금처럼 포트폴리오라고 치시면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양식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디자인을 새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물론 어떤 친구는 유료 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무료 계정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살짝 드리는 것도 할 거예요. 선생님, 좀 양식이 좀 이쁜 게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하나를 한번 아무거나 한번 제가 볼까요? 1번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거요. 이 태블릿 사용하기 라고 해서 제가 들어왔습니다. 꼭 이 양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뭘 잘 보셔야 되냐면, 자, 포트폴리오 양식이죠? 이 양식에서 첫 장입니다. 우리가 쓰려고 하는 포트폴리오의 양식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거부터 지울 거예요. 왜? 어떻게? 자, 포트폴리오인데 내가 대표할 만한 아이덴티티, 키워드, 그쵸? 리더십의 대명사, 대명사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대명사 즉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잡아서 쓰어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디자인에 대한 순서는 이런 식으로 바꾸지 마세요. 네. 자, 지금만 한번 봐볼까요? 살짝만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일부러 흐트러뜨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은 전체적인 구도와 위치만 바뀌어도 느낌이 확 달라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아까 우리 정신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디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냐면, 한번 볼까요? 미디어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과. 자, 디자인적인 감각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디자인들은 여러분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자 간격,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 양식 안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선은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글자 안에서 틀을 바꾸지 마. 그러니까 디자인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뒤집지 마세요. 뒤집지 말고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여기에서 김밀이죠. 그럼 여기에 뭐 바꾸면 돼요? 그래픽 디자이너 뭐 김밀이가 아니고 자, 저는 역량개발이니까요. 역량개발연구소 정광식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은 되게 와, 깔끔하게 많이 들립니다. 잠시만요. 그 마이크는 저만 쓸게요. 네, 마이크는 저만 쓰겠습니다. 자, 다시 공유하고 진행할게요. 자, 여기까지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이름과 밑에 보시면 날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자, 이 포트폴리오의 첫 번째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글을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이미지를 보기 위한 성과를 보기 위한 페이지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읽어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봐요? 자, 이렇게 봐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봅니다. 넘어갔을 때 특별하게 딱 꽂히는 게 없으면 그대로 끝인 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글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아니,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나에 대한 뭐 이력서, 순서에 대한 페이지예요. 컨텐츠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채팅창에 1. 아닙니다. 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채팅창에 숫자 2 한번 적어 보시죠. 필요하다 1. 아닙니다. 별로 불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2 적어 보시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의견이 갈리죠.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들이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보통 10장에서 15장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포트폴리오는 10장에서 15장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고 많은 분량을 담았으니까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다? 아니요. 정리가 안 된 포트폴리오로 봅니다. 그러면 5장 밑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을 때는 한 10장에서 15장 정도를 만들어주는 그 성의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자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 채밀이라고 해서 사진도 나오고 내가 할 수 있는 스킬,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뭐 학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력서를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뭐,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레저트, 뭐, 파트 1 부분이에요. 자, 이 디자인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이거 맞추면 여기 이제 수업 그만 들어도 돼요. 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하지만 제가 의도하는 답이 나와야 돼. 네. 제가 의도하는 답. 왜 이렇게 깔끔하게 보일까요? 딱 한 가지죠. 글씨가 작아요. 어. 글씨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가까이서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한 페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처럼만 딱 나오죠. 어느 정도로요? 약 50페이지. 딱 해서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 포트폴리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의 의도는 이미지를 본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즉, 두 번째 페이지하고 컨텐츠가 그 순서에 대한 차이예요. 자, 2페이지하고 3페이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즉, 순서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에 대한 소개?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넘어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자, 포트폴리오인지 알고 클릭을 했어.
포트폴리오 클릭을 했는데 여기 첫 줄에 포트폴리오가 아까처럼 크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이렇게 또 나오고 세 번째 본인 얘기 또 나와요. 이력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나와. 그럼 어때요, 여러분? 반복이 된 거예요. 이력서에 나와 있는 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본다는 건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쿠팡에서 본 것처럼 스크롤을 쓱쓱쓱 내려는 것처럼 쭉 봤는데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있다 혹은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첫 페이지부터 내가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이미지 한 장과 혹은 나를 가장 내가 성과를 냈던 것부터 첫 번째 장부터 나와 주시면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장은 삭제해 줘 가는 게 최고의 베스트예요.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글쎄요. 2주, 3주? 정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초안을 만들 때는 첫 번째 페이지 나왔죠.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써보시고 세 번째 페이지까지도 한번 본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써보고요. 왜냐면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올라가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 보니까 자, 역시 글씨는 거의 작아요. 되게 상당히 작고요. 작업일, 그 다음에 뭐 기여도라고 했습니다. 자, 작업일 뭐 기여도 이렇게 있는데 한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요게 딱 한 페이지죠. 상당히 뭐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지가 지금 거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법칙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8대 2의 법칙이에요. 즉 뭐냐면 점 한 페이지에 자, 이게 핵심이에요. 한 페이지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미지 한 장 혹은 두 장으로 들어가고요.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아주 글로 작게 두 줄에서 세 줄 정도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뛰어난 디자이너가 와서 뭐 피드백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포트폴리오를 보는 이미지가 전달이 되니까요. 자, 요 페이지까지 봤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역시 크게 이미지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옆에는 부수적인 부분이 있고요. 아, 선생님, 이것도 뭐 꿀스틱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단적인 예로 볼까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벌꿀 스틱 딱 하나의 이미지예요.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반대로 7페이지 봤습니다. 쭉쭉쭉 뭐가 들어갔죠? 사진이 3장 이상 들어갔어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선이 분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일단 다 넣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줄여나가는 게 가장 효과적인 포트폴리오 작성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채워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채운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빼나가는 게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5 이렇게 해서 기존 걸 놔두셔도 되니까 지워서 삭제하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7페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했다라는 거 8페이지 커피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에 땡큐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9장이죠. 자, 그럼 선생님 어떤 페이지를 좀 더 늘리면 제일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1차적으로 지금처럼 자, 6페이지죠. 6페이지처럼 하나의 이미지가 크게 나오고 반대로 여러분들 옆에 글씨 쓸 수 있는 것들만 나오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단적으로 볼까요? 자, 우리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쳐볼게요.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미르 캔버스에 가서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면 지가 알아서 찹니다. 그쵸? 물론 이제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비율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화질이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때요? 아, 지금 이게 순천향대학교에 대한 설명이죠. 네, 순천향대학교 야경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이트 뭐 이렇게 쓰든지 나이트. 뭐, 오타는 좀 이해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야경이, 우리 학교는, 음, 야경이, 음, 이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모두가 즐거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면 한번 볼게요. 이 하나의 페이지예요. 6페이지죠? 미드 캔버스 여기 이름 쓰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가면. 하나의 페이지로, 이게 사진이 좀 구려서 그런데, 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추가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게 있어요. 선생님, 지금처럼 제가 순천향대학교에서 했는데 직접적인 사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순천향대학교 뭐예요? 내가 봉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내가 가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뭘 하느냐면 내가 활동하는 사진을 못 찍었어. 활동하는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는 내가 찍어줬는데 그에 대한 사진은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자, 요거 빼고 이렇게 갖다가 넣는 거죠. 넣으시면은 됩니다. 이게 본인 내가 했던 거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뭐냐면 이미지에 대한 출처만 밝히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출처 뭐예요? 구글 이미지. 최대한 작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알아보게. 너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 내 이미지 밑에 출처 밝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기를 치자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뭐냐면 하나의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즉, 지금처럼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러면 간접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화질이 좋은 간접 사진을 가지고 오셔서 붙여넣는 형식으로 가보시는 거죠. 자, 여기다도 한번 해볼까요? 자, 사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보이시죠? 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미지 복사를 해서 갖다 붙여넣어 볼게요. 붙여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자, 들어가. 안 들어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사진의 비율은 좌우로 당기거나 밑으로 당기거나 하시면은 이미지 자체가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되게 못생겨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셔야 돼요? 아예 화면 자체를 통으로 잘라시는 게 제일 이뻐요. 자, 요건 하나의 예시였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하나의 이미지, 즉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이면 그거 하나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좀 반대로 볼까요? 다른 템플릿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요 템플릿 말고 조금 이제 느낌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신입이니까 좀 활기찬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제 색깔로 이제 여러분들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미래 캔버스라고 있지만 본인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컨텐츠, 그다음에 뭐 본인에 대한 이력에 대한 정리잖아요. 근데 보통 이력에 대한 정리는 뒤쪽에 나오시는 게 더 좋죠. 왜냐면 이력서가 또 다시 들어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페이지. 그쵸. 여기다가 뭐예요? 아까처럼 봉사활동을 했어요. 들어가서 사진을 복사를 해서 출처만 밝히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막 광고를 하거나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진 봉사활동 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지 지금부터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얘가 봉사활동을 했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 얘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지. 처음부터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씨는 어떻게 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글씨 자체를 뭐냐면 포트폴리오에서는 하나의 디자인적인 감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거를 읽히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반대로 있어요. 선생님, 제가 한 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블로그로 가볼게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까 우리 그 미디어 콘텐츠가 있으니까 미디어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미디어 포플 어,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미디어 포플해서 뭐 예를 들면은 좀 한번 볼까요? 포플 사막 이런 거 말고 리얼함이 현장감이니까요. 미디어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활동한 게 되게 많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도 있고 혹은 내가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 뭐를 했냐면 서포터즈를 했어요. 순천향 서포터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직간접적인 사진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서포터즈니까요. 내가 했던 활동들이에요. 이걸 다 보여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다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본다니까? 안 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달아주셔야죠.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QR코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면 그때 가서 보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링크를 달아서요. 글씨는 조금 더 작게 쓰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링크를 달아서 지금처럼 한 페이지 혹은 이 밑에 쪽에다가
자, 너 더 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지금처럼 해서, 어, 자, 관련, 사례, 블로그.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면 여기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뭐냐면 링크를 따서 붙여 넣으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자체는 뭐냐면 이 다운받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도 되냐면 PPT까지도 지금은 다운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 장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양식들이 있을 거예요. 꼭 여기만 있느냐? 아니죠. 다른데 양식들도 있습니다. 디자인이에요. 자, 이 디자인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안 바꾸라고 했어요? 바꾸지 말라고요. 이게 더 정리가 깔끔한 것 같아요. 바꾸지 마세요. 그 디자이너 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거니까. 물론, 감각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좋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에서 빨리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리고 내가 그거 막 디자인 하나 할 거에 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디자인에다가 아까처럼 보시는 것처럼 자, 만약에 아무거나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사진이 있겠죠? 갖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사진이 이쁘게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일일이 한 장 한 장 만들어서 돈 주고 맡기는 경우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 조금 어떤 것 같아요?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어,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임팩트 있게 좀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이 있어야 돼요. 포트폴리오 자체는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쵸? 성의가 없으면, 얘 이거 만들려고 뭐 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금처럼, 잘 정리된 양식에다 넣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미지는 8:2. 그쵸? 텍스트는 되도록이면 작게, 커다란 이미지 한 장. 즉, 하나의 메시지만, 한 페이지 하나의 메시지만 전달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봉사활동 넣고, 봉사활동 사진 넣고, 학교 과제 넣고, 한 장에다 다 때려 넣으면 그 뒷장에는 쓸 게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타겟과 목적성이 명확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의료 IT라든지, 뭐, 기계, 전기, 전자, 공학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게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게 특정한 기업이나 혹은 직무가 정해졌을 때 직무 포트폴리오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듣고 있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저는 어떡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고등학교 때 경험도 괜찮고요.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어, 커리어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업이 도움이 되지만, 단순하게 내 지금 1학년인데 뭐 아직 한 것도 없는데 뭘 적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된다고 하면은, 그쵸, 좌절할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제가 목표를 정해서 이뤄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다른 간접적인 사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죠. 즉, 타겟이나 목표가 명확해야 돼요. 즉, 포트폴리오의 종류는 두 가지겠죠. 기본적으로 직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커리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겠습니다. 본인께 어디에 조금 더 맞는지를 좀 봐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목표나 준비성, 그리고 나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정말 뛰어난 능력만 보여줘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두 번째, 바로 여기서부터 보는 거죠. 가장 처음에 순서부터, 즉,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결과물부터 처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라고 하죠? 영상 볼 때 후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후킹. 후킹이 뭔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결론부터 얘기 안 하면 그걸 봐요, 안 봐요? 안 보게 되죠. 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던져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 뒷장에 놓으면 내 거 봐주겠지? 미안하지만 안 본다라는 겁니다. 좀 내 거부터 보려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제일 잘했던 결과물을 첫 장에 넣는 겁니다. 첫 장에. 그리고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뭐 결과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제가 간접 사진을 가져오거나 관련된 설명을 상세하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했는데 내가 PPT도 만들고 다 했어.
근데 여차저차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뭐 조원들에 대한 상황 혹은 내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열심히 냈지만 학점은 안 좋아. 그리고 발표도 했지만 결과는 안 좋아. 하지만 배운 게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설명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내면은 지금처럼 이 그 기업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서 아쉬웠던 건 뭐 한 거 같냐? 개선점은 뭔 거 같냐? 이걸 왜 했냐? 하는 과정은 어땠냐? 성과는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감과 그에 대한 성과적인 측면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눈에 반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PPT나 PDF 혹은 논문을 썼습니다. 그걸 여기다 갖다 다 때려 넣을까요? 자, 여기다 갖다 다 때려 넣으면 어떨까요? 아무도, 아무도 안 봅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포트폴리오 경진대회가 있어서, IT 친구였어요. IT 친구인데, 본인이 이제 코딩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왔습니다. 정확하게 112페이지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112페이지였습니다. 그 112페이지를 갖다 저한테 줬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들 앞에 100페이지 이상의 페이퍼를 갖다 줬어요.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정말 열심히 했다. 얘는 정말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두 번째, 얘는 이거를 정리를 안 했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두 번째죠. 얘는 정리를 안 했네. 두 번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영어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서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내가 영상을 만들든, PPT를 만들든, 설문조사를 하든, 논문을 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페이지는 역시 한 페이지로만 들어가고, 연관된 부분은 따로 링크나, 혹은 또 뭐예요? 그쵸. 블로그나 인스타나 다른 제3의 루트를 연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지 이거 한 페이지에 뭐 15페이지 선생님 하나 쓰니까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서 다른 블로그나 지금처럼 QR코드를 넣거나 아니면 링크를 넣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쵸. 그럼 이 친구는 QR코드 보고 들어가겠죠. 실은 이게 반대로 뭐냐면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직원 채용할 때 어디까지 보냐면 여러분들 다 조사합니다. 어디까지요?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요.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요. 이 친구에 대한 뒷조사를 합니다. 정치적인 부분, 스포츠는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노는지. 왜냐면 요즘에 정말 내가 숨기려고 숨기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태그가 되어 있거나 오픈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는 뭐가 있는 경우들도 많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력서에 많이 있는 경우. 어, SNS 쓰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들어가 보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면접 보다가 말고도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바로 링크 따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면접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짝꿍, 그죠? 같은 경쟁사보다 하나를 더 높이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계속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의하는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져드릴 양식이 있어요. 뭐냐면, 어, 한글 파일을 먼저 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제 한글 파일을 좀 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라. 이렇게 갈 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 4년 동안 열심히 해서요. 학교에서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 해서 장학금을 한 400만 원 이상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좋아. 응. 그러면 그 딱 한 페이지에 뭐가 들어가냐면 모든 장학금을 다 때려 넣는 게 아니에요. 어. 장학금을 받았던 증서 하나, 전체 금액, 총 4년 동안 받은 장학금 35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요게 한 페이지에 대한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거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 수상 내역 혹은 자격증 취득한 거. 자격증 취득한 거면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자격증은 이미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써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내가 거기서 뭘 배웠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써줄 수 있다고 하면 혹은 기억에 남는다면 당연히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근데 내가 자기 운전면허증을 땄어. 에이, 뭐 누구나 하는 거니까 패스. 이렇게 가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나한테 운전면허증은 상당히 나한테 의미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신 아버지를 도와서 뭐 운전을 하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한 뭐 그런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그 운전면허증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즉, 포트폴리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현장 경험이나 현장 실습, 그 다음에 뭐 어학 연수, 뭐 어학 자격증, 혹은 동아리 활동, 동아리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는 학교에서 하는 뭐, 어, 과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반대로 뭐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는 동아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어학연수 등등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논문들 참여했어요. 뭐 대학원생들 연구하는데 같이 가서 보조했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다음에 뭐 학술대회 참여했어요. 2시간 동안 참여했습니다. 뭐 쓸까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학술대회를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합니다. 그러면 순천향대학교에서 서울까지 가요. 서울까지 가서 그 2시간을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는 하루라는 시간을 온전하게 쓰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시간이 나에게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2시간 동안 무엇을 배웠고 이게 나한테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지 가치관적인 부분에서 혹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쓰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하나의 컨텐츠들을 뽑는 방법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처럼 아까 얘기했죠. 봉사활동이에요. 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에서 사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우선은 뭐냐면 디자인을 다 때려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뭘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이미지적인 부분을 핸드폰에서 꺼내오는 겁니다. 꺼내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네. 핸드폰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의미 있었던 사진, 친구들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으면은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못 쓰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도 쓸 수 있죠. 대인관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역할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직무적인 측면에서의 역량도 나타낼 수 있지만 좀 반대로 하게 되면 기초 역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초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인내심, 도전, 열정, 그다음에 뭐 대인관계, 문제 해결 이런 역량들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편히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GS25시 하나 만들어 볼까요? GS25시를 갔어요. GS25시에서 나는 예를 들어 볼게요. GS25시에서 GS25 편의점 알바. 죄송합니다. 자, 편의점 알바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 얼굴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는 뒷모습이 나오거나 열심히 했던 내용들 이런 거 있어요. 자, 요 사진들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 직접 사진이 없으면 간접 사진 이렇게 넣어놓고 그다음에 내가 편의점 알바 2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컨텐츠를 뽑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 어, 그쵸? 이걸 뽑아냈습니다. 2년 동안 알바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뭘 나타낼 수 있을까요? 끈기요. 그쵸? 그 다음에 대인관계요. 왜요? 자, 가지가지 진상들은 다 만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리 능력. 그쵸? 그 다음에 계산, 관리 등등 일반적인 기초 역량이라고 합니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음, 그쵸? 또 반대로 내가 공모전을 했어요. 근데 공모전을 했는데 20개 팀 중에 19등이 19등 했어. 어. 근데 그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뭐 예를 들어 하나 가져와 볼까요? 자, 공모전 출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도 있겠죠? 네, 여기 이제 공개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전 했던 거 사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모전 19등 했어요. 의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공모전에 대한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죠. 네, 공모전 하면서 이때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아,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다음에 어떤 도전을 했다라든지, 혹은 느낀 점이나 실패한 점, 네, 실패한 걸 꼭 많이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역경을 이겨냈던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럼 벌써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콘텐츠가 나왔죠. 아까 미리 캔버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10장에서 15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였죠? 한 페이지에는 되도록이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한 장의 사례를 넣어라 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장에 한 페이지의 사건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우리 포트폴리오 양식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거 한 페이지는 하나 정도에서 10개 정도면은 앞뒤 시작 끝 하면 15페이지 금방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뭐 할 거냐면, 어, 자,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요 페이지는 요 정도까지면 좋겠다. 요거는 이렇게 넣어라. 연대기가 아니고 순서 자격대로 넣는 거고, 만약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으면 뭘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수치화가 나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많이 했습니다. 간 이거 몇 달 했습니다. 몇 개월 했습니다. 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셔야 되고요. 작업 과정이나 기획 의도가 좀 나는 색달랐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담으셔도 괜찮고요. 꼭 결과만이 아니고요. 과정에서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아까 그 작은 글씨로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작성하는 거.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시면 어떤 게 있죠? 네. 앞에 보시면 지금 딱 한 가지죠? 미술관이에요. 미술관 옆에는 미술관에는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미술품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게끔 만들어 놨을까요? 그 작품에 집중하라고요. 그 작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술관에 가보시면 대부분 당연히 이렇게 휑하거나 혹은 백색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는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빼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 패션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모델에 보시면은 얼굴이 잘생기거나 이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개성 있으신 분들이 패션 모델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얼굴에 상업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옷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패션 모델들은 뭐 어떻게 하냐면 얼굴에 개성이 있으신 분들, 저 친구 괜찮은데? 가 그 느낌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옷이 살 수 있는 모델들을 뽑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포트폴리오가 나와야 되겠죠. 양식이나 사이즈가 많다, 페이지 수가 길다가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이죠. 자, 그래서 첫 장에는 여러분 피드백 할 때는 이름이나 영문 이름이로 이런 것들이죠. 최대한 작게.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이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목, 타이틀이 전부 다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 혹은 메인 결과물이 첫 장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 장부터는 작품이나 실적이죠. 너무 막 이것저것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노멀하게 가되 어설프게 강조하면 산만해지니까요. 디자인은 최대한 글자죠.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글씨는 최대한 작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크게만 키우셔도 포트폴리오에서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의 이미지로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변 옵션이죠. 막 여러분들이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요. 타이틀도 최소화하는 거고요. 최대한 그 느낌이, 대충한 느낌이 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 최소한 2수 이상은 작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에는 한 개의 작품을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죠. 넘버링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제가 교재해 드렸으니까 이건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아무리 경험을 찾아봐도요. 제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다가 자격증이나
인적 사항이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뒤쪽에다 넣는 거예요. 앞쪽에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을 쓰시는 거고 뒤쪽에는 인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써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하고 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을 본 다음에 하나 보고 좀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건 오픈되어 있으니까 제가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첫 페이지입니다. 포트. 자, 디지털 마케팅 포트폴리오.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온라인 마케팅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에 대한 부분에서 디지털 마케팅 포트폴리오라고 써야 했습니다. 첫 페이지예요. 뭘 느낄 수 있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러프한 내용들이에요. 뉴 비전, 뉴 프로덕션, 자, 이런 것들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본인만의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자, 사진이 2장, 3장, 4장 나왔습니다. 어때요? 그리고 이 사진은 무슨 의미를 줄까요? 그쵸? 별 의미를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볼게요. 여기에는 뭐냐면 글씨를 크게 써요. 글씨 크게 쓴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지만 지금 어때요?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에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이미지하고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장의 이미지가 나오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겠죠.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어때요? 아까 그 미리 캔버스나 이런 쪽에서의 사진과 이미지가 정리된 것과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잘한 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수치화한 거는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눈에 들어오나요?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왜요? 불필요한 디자인의 위치, 그리고 너무 많은 글이에요. 이 페이지에는 딱 한 줄만 들어갔으면 돼요. 도달 5천, 일십, 백, 천만, 5만 3,997회. 딱 이거 딱 가운데다 한 줄 쓰고요. 밑에 이미지만 넣으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을 쓰면은 작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글씨로 썼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산만하게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글씨가 이렇게 많습니다.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쓰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지 포트폴리오는 뭐하러 만들었을까요? 그쵸? 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포트폴리오를 봤어요.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 오픈된 거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잘 썼다 하면 숫자 3. 아닙니다. 이거는 좀 손을 제가 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숫자 4 한번 적어보시죠. 잘했다 하면 숫자 3. 아니다. 이 정도. 야, 이거는, 야, 그래. 내가 봐도 고칠 게 보인다.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다. 하면 숫자 4 한번 적어보시죠. 네. 숫자 3과 숫자 4.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위해서 제가 좀 적어보고 있고요. 자, 네, 숫자 4가 더 많겠죠. 아무래도요, 제가 그쪽을 좀 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포트폴리오를 처음에 접하고 공부를 한 거는 지금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딱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미안했던 사건이 뭐냐면,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친구가 포트폴리오를, 그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포트폴리오를 만들겠대요. 근데 저도 잘 개념을 몰랐거든요. 그 15년 전이니까. 몰라서, 그래, 만들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걔도 뭘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가지고 가서 면접에 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탈락했어. 그러니까 저도 잘 못 봤던 거죠. 그 포트폴리오가 정리가 안 되거나 혹은 원하는 내용이 없다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볼 때는 상당히 디테일하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이 이 포트폴리오를 강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주대학교 선생님이 아주대학교 겸임으로 있는데 미디어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잠시 후에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미디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을 제가 좀 같이 봐드려요. 왜냐면 그 안에 컨텐츠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IT든 뭐 전자공학이든 여러 가지 컨텐츠는 마찬가지지만 그에 대한 배열,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수치화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해야 되는 부분들, 수치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면 경험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 그거를 개별적으로 제가 같이 다 상담을 할 겁니다. 자, 중간 제 광고였고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이거 필요하다고 했어요? 안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봐도 이게 뭔데 처음 보니까 지금도 집중력이 떨어져요. 온라인 강의니까 더 떨어질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하나 목차 나왔죠? 그 다음에 본인의 커리어 히스토리예요. 뭐 그냥 그렇다. 오케이. 다음 장도 글이에요. 다음 장도 글이에요. 세 번째 장 이미지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된 사진이 네장이나 나왔어요. 이게 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거 읽혀요? 안 읽혀요. 사람, 이거는 말씀드렸어요. 읽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이미지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6장씩, 5장씩 넣습니다. 어때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네. 선생님, 제가 보기엔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렇게 사진을 많이 때려 넣으시면은 이거를 자세하게 본다? 아니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거 봅니다. 누구 거 봐요? 내 뒤에 있는 사람 거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 끝났습니다. 이 사람 거 끝났어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관련된 부분을 잠시 후에 잠깐 또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같이 이번엔 실습도 한번 해볼게요. 설명을 드리고 실습도 한번 해볼 테니까 너무 지쳐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그 단톡방을 만들고 있어요. 단톡방도 만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회의 채팅창에 선생님이, 양식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지금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메일이나 우리 단톡방에도 보낼 건데, 뭐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실습할 때 쓰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잠깐 다운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운만 받아놓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잠시 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두 번째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뵐게요.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막 끝까지 막 다 채우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 좀 마지막까지 한번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수업 들으실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네, 채팅창에 예, 숫자 1 한번 술이 아니고 숫자 1이에요. 술이 아니고 숫자 1입니다. 네, 1을 한번 적어보시죠. 큰일 날 뻔했네. 선생님 머릿속에 끝나고 술 한잔해 이 생각. 네. 참고로 저는 선생님 이렇게 생겼지만 네, 술 잘 안 먹어요. 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마지막 설명 더 드리고 우리 실습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 또 살짝 보면은 좋지 않은 사례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긴 없어졌네요. 그럼 다른 걸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할 때 제가 좀 대표적으로 많이 인터넷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오픈해서 좀 쓰고 있습니다. 오픈해서 좀 쓰고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친구, 이규빈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포트폴리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죠?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딱 썼습니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마케팅 얘한테 맡기고 싶을까요? 네. 아니죠. 자, 두 번째 장. 그래 또 이규빈이에요. 사고하는 방식, 일을 바탕으로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세 번째 장부터 자기가 뭔가 나왔느냐? 아니죠. 데이터 드라이브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성과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근면적으로 했다. 요 내용은 어디다 갖다 쓸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불필요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글씨가 너무 크죠? 그리고 뒤에서 이미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여러 가지 사진을 한꺼번에 다 때려 넣었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본인이 했던 거 이렇게 클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인 블로그가 있으면 링크를 따서 거기다 넣어야 되고 이 블로그에서 뭘 나타내는지 딱 한 페이지만 나타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 여기 숫자 되게 크게 했죠. 이 숫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페이지마다 숫자. 최소화라고 했어요. 페이지는 구별될 정도로만 숫자를 쓰시는 거지 그걸 다 지금처럼 쓰면 소용이 없다. 두 번째, 분석력이래요. 알고 싶지가 않겠죠. 자, 행동에 대한 부분, 사진 이미지라고는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퍼포먼스 마케팅이든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92.4%예요. 그러면 여기다 92.4에 대한 그 숫자만 쓰시고 밑에다가는 뭘 써야 돼요? 그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썼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포트폴리오, 즉 관심 있게 하는 마케팅, 즉 나도 마케팅이 안 아니, 돼. 나 까먹고 있었어. 네. 그거 뭐냐. 네. 그거 준 마이크는 사진 저만 있어. 쓰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는 저만 쓰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말 당황했다. 아이고. 현아하고 수빈이 다 당황했어요. 자, 다시, 레드썬. 자, 집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고요. 자, 숫자를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타내려면 제대로 크게 나타냈어야죠. 이렇게 작게 하면은 이거 보인다? 안 보인다. 음, 마찬가지죠. 별로 좋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페이지도 이미지도 넣었어요. 문제를 해결했대요. 자, 문제점 각 단계별로 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했는데 한 줄이면 되는 거였어요. 자, 해외 포럼에서 대체 툴 발견했대요. 그게 아니죠. 해외 포럼에서 뭘 발견했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례는 구체적으로 한 페이지 하나씩. 이거 꼭 계속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온다? 아니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 페이지 넘어가고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페이지를 좀 봤고요. 자, 넘어가서 좀 괜찮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이제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친구 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첫 페이지예요. 자, 첫 페이지에 자, 본인 사진을 넣었습니다. 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페이지에 포트폴리오, 두 번째 페이지에 순서, 세 번째 페이지에 자기소개 들어가는 거, 그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퀄리티적으로 내 거를 뽑히고 싶겠다라고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후킹을 하라고요. 처음부터 결론을 빨리빨리 나타내라고요. 제일 좋은 걸 먼저 나타내라고요. 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30초짜리도 다 안 보잖아. 영상도 안 보는데 글을 그렇게 볼 이유가? 저도 없죠, 요즘에.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뇌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 이 친구도 내용을 썼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여기 한 페이지예요. 커다란 이미지에다가 관련된 사진 두 장 넣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죠? 가장 크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두 개.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이게 관심 있으면 그때서 읽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볼까요? 큰 거 이미지 하나에다가 관련된 내용 두 줄입니다. 이거는 관심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 이미지만 봐도 아, 얘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페이지 볼까요? 마찬가지죠? 크게 이미지 하나, 작게 두 개 하나 넣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정리가 됐던 겁니다. 자, 요게 더 깔끔한 부분이고. 자, 요거는 이제 같이 저랑 제자가 만들었던 건데, 얼굴을 좀 살짝 지울게요. 특별히 뭔가를 했느냐? 아, 그렇잖아요. 포토샵 일러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진대회 상황 있고 두 번, 이게 첫 장이에요. 첫 장 어때요, 느낌이? 이 친구가 나타내려고 했던 건 뭘까요? 색깔이에요. 색깔이고, 자기에 대한 이름. 그러면 되게 깔끔하다라는 거. 여백의미가 많을수록 훨씬 더 이미지가 여러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라고 해서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본인이 디자인했던 거 한 페이지에 관련된, 자,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 요즘에 못하는 친구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친구도 어떻게 했어요? 자, 포토샵 일러스트라고 해서 느낌적인 부분이나 혹은 거기서 뭘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글로 작게 썼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마찬가지죠? 했던 거, 그 이미지 하나에 관련된 툴을 어떤 거 썼고, 어떻게 했다. 라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요? 역시 마찬가지죠. 네 번째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친구가 가장 제일 중점을 둔 건 뭐예요? 디자인을 한 거예요? 아니요, 디자인을 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갔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꼭 그렇게 이렇게 정말 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그것만은 아니죠. 자, 볼게요. 이 친구는 LG전자 BS본부 경험기술서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끝났습니다. 이 네 장으로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네. 이걸 가지고 뭐냐면 5분 동안 본인 소개했습니다. 저는 제 이재환이고요. 저는 전기기학과, 자, 여기 전자과 잘 들으세요. 저 전기회로 들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리가 됐나요? 아니요. 정리 잘 안 됐어요. 자, 마찬가지죠?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이게 직무별로 선생님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본인이 정말 이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이 먼저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3학년, 4학년들은. 1학년, 2학년들은 앞으로 뭐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3학년, 4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장 썼어요. 디자인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렇다고 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이것만 가지고 얘는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5분 동안 발표했고요. 이걸로 LG전자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재환이에요. 전자공학과예요. 네.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만들어가면서 규칙적으로 해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공모전을 나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사진들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나만의 자극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하고 최신 버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나가야 되는 거지 한 번에 완성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자, 혹시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따라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툴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저는, 여기 그의 디자인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이 소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엊그저께 또 강의해보니까 서로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던데, 솔직히 디자인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까요? 어떤 그 곳이 제일 디자인이 괜찮았는지 한번, 채팅창에,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소개해 줘 보시죠. 네. 그럼 저도 하나 할게요. 방금 전에 왕고보드나 미리 캔버스에 또 아직까지도 좀 쓸만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아직 뭐 못 쓰는 내용들만 다 유료만 된 건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PPT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여기에도 있긴 한데 이미지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픽사베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그다음에 미리 캔버스라든지 이런 게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제가 좀 이렇게 광고 허용을 해야 되네요. 네. 광고 허용. 제가 안 보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네. 아래 한글도 있고요. 그쵸. 노트 폴리오. 그쵸. 노트 폴리오라든지 프린트 리스트. 이런 데도, 맞아요. 똑같이 다들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아이콘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프리픽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영상은 이거는 좀 빼고. 저 로그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로그인은 하지 않고요. 뭐 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뭐 그 다음에 뭐 캔바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있어요. 이런 유료 작업들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이런 데를 유료로 결제를 해요. 근데 꼭 유료로 써야 되느냐? 아니죠. 한 달짜리 유료 결제를 해서 거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처럼 아예 그 무료만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지금처럼 영상의 프리픽이나 그 다음에 캔바라든지 아니면 픽사베이 아까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간접적인 이미지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돈 내기 싫으시면 자, 지금처럼 이런 일러스트와 관련된 사진들을 뽑아낼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까지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만들 건 아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만들었을 때 10장에서 15장 이상의 페이지가 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린 그 한글 파일 양식이 있을 겁니다. 그 한글 파일 양식에서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좀 뽑아볼 거예요. 그 경험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아까 봤던 우리 미리 캔버스에나 혹은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가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미지를 한 장, 두 장 정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Q&A 시간 갖고 진행하고 이제 마지막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을 때 혹시 궁금한 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채팅창에 혹은 DM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DM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전체적으로 제가 막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꼭 누가 질문했다가 아니고 같이 한번 제가 만들어서 뭐 누가 이런 질문했어요가 아니고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우선은 기본적인 강의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길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습을 할 건데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PC 이 정도 시간이면 여러분들 다 이제 PC에 앉아 있거나 태블릿 PC나 혹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화면 공유 지금 잘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픽사베이 말고요. 미리 캔버스나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자신 있으신 분들은 바로 들어가도 괜찮고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 경험 정리 양식을 먼저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을 살짝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끝나고 실습하세요라고 하면 안 할 거잖아. 그쵸? 나중에 컨설팅 와서 제가 다 전화할 거예요. 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면은 제가 어차피 여기서 순천향대 멀지 않아. 저희 집 천안이에요. 나중에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학과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농담일 것 같죠? 네. 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한 명씩 한 명씩 컨설팅해서 마무리까지 해 나갈 겁니다. 완성본 10장, 최소 10장에서 15장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관련된 핸드폰에 관련 이미지 혹은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처럼 키워드, 현장 경험, 장학금, 수상, 현장 실습, 그 다음에 자격 뭐 등등, 뭐 학술대회 참여, 간담회 등등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을 꺼내보시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 그 외의 이미지들도 여러분들 찾아서 내가 했던 학생회, 뭐 공모전, 그 다음에 뭐 학과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걸 끄집어 내셔가지고 다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 뭐, 뒤에 뭐 설계했던 친구들은 이게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논문 졸업도 있으니까요. 각지각색,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못 사겠습니다 하면 자기소개서라도 써주시면 되겠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언제 쓰일 수 있을까요? 저학년들은 음, 공모전 나갈 때, 실제 공모전 나갈 때도 그래요. 네, 영어학생처럼,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나갈 때 이걸 가지고 제가 이런 성격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학점입니다. 학점을 쓰는데 내가 만약에 내려갔다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뭐 자신감이라든지 혹은 끈기라든지 혹은 뭔가를 깨달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포트폴리오 양식은 제가 쉬는 시간에 올렸는데 자, 다운 받으셨다 하면 숫자 2,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면 숫자 3 한번 적어 보시죠. 네. 다운 받았으면 숫자 2,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하면 숫자 3. 나중에 달라고 하면은 음,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죠. 포트폴리오 양식을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라는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양식을 모두에게 공개로 해서 오늘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요게 올려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그 이해가 안 가거나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영상을 제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방법, 우리 갔었죠? 우리 한 장만 우선 만들어 보고,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미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 가서, 자, 포트폴리오라고 치셔보실게요. 포트폴리오 이렇게 쳐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작업했던 거니까 현장 실습 보고서 말고 음 템플릿으로 가겠습니다. 템플릿에서 포트폴리오 치면은 여러 가지 템플릿이 나오는데 이 왕관 표시는 이제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죠. 지금처럼 이 무료 템플릿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자, 이 템플릿 한번 써볼게요. 이 템플릿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미지적인 선생님이 강조했던 이미지적인 부분이에요. 첫 페이지, 두 페이지, 뭐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다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자, 네 번째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지 이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는 내가 계속 안 쓸 것 같아. 그러면 지워버리면 되고, 만약에 이와 관련된 이미지를 조금 더 쓸 것 같다. 그럼 복사를 하시면 되죠. 복사를 하시고, 복사를 하셔서 이거를 7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만드는 거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아까 한 것처럼, 뭐, 천원의 밥상에서 요거 사진을 캡처해서 지금처럼, 어디 갔어요?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서 배열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을 하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반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이미지로 업로드하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다운로드하거나 이거 저장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선생님 다 날라갔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나눠드린 포트폴리오 이미지 양식, 요 양식에 기본적으로 먼저 채워놓은 다음에 하시는 게 그래서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실습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메일로 초안 한번 받아본 다음에 여러분들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아니죠? 그쵸. 이제 그 순차적으로, 컨설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취업 포트폴리오, 직무 포트폴리오죠. 되도록이면 직무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이나 특정 회사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특정 회사에서 필요한 것, 채용 공고를 찾아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어,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전자과 있었으니까. 전자 2023, 4년 상반기 채용 공고 이렇게 치시면 요즘에는 이미 다 누군가가 올려놨습니다. 이미 올려놔서 상반기 채용 공고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자소 문항들도 있고요. 그러면 작년 거도 뭐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학년, 2학년들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지금처럼 이미 이전에 올라왔던 공고들 보시면 공고들 보면 뭐가 있어요? 아, 졸업 조건이나
그 다음에 직무 수행이라든지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목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직무별로 다르죠? 반도체 공정기술이나 혹은 생산관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즉, 직무나 희망하는 학과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여기 가장 많이 있는 의료 쪽이에요. 의료. IT 의료, 그 IT 금융. 금융이면은 당연히 어디를 먼저 해야 돼요? 뭐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쪽. 혹은 뭐 작업치료요. 그럼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 가장 큰 병원에서 필요한 자격들.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 3학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경영학과.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회계냐, 혹은 뭐 마케팅이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겠죠. 뭐 회계 안에서도 저는 그냥 홍보 쪽으로 갈래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 그, 공대 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만 열심히 잘 들어도, 그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영학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나는 더 해야 돼요. 그게, 왜냐면 학교라든지, 뭐 이제 학점이라든지 이런 게 왜냐면 너무 인문사회계열 쪽은 이제 취업할 곳이 점점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이 더 빨리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포트폴리오, 특히 직무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4학년 때 여기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 특히 1학년, 2학년들이 가끔 지금 1학년들이 보여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지금 신청한 리스트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IT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언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활용해서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코딩했던 거 한 페이지, 제일 중요했던 거, 그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어디서 할 거냐면 지금 미리 캔버스라든지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다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로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죠. 그쪽에서도 다운을 듣거나 아니면 그저 여기에서 조금씩 작업을 하시고 만들어가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틀 3일 포트폴리오 경쟁대회까지 했을 때 실제로는 정말 평가하기 힘든 정말 잘 만들어진 그런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 특정 회사를 하나를 정하시고 아니면 직무가 아직 정해지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를 정해가는 과정을 만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과에서 했는데 좀 학과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은 그 직무를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거. 음식을 좋아해요? 그럼 음식 블로그를 어떻게 할 건지 음식 중에서도 뭐 경상도 음식을 좀 내가 분석을 하겠다.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 만들겠다. 전국 팔도에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겠다. 혹은 음식별로 이렇게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꼭 이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직무 포트폴리오긴 하지만 저학년들이나 직무를 설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조사를 하면서 특정 회사나 특정 취미나 이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조사가 되면서 진로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부터 실습 시간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20분 정도 실습 시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지금 뭐 미리 캔버스 제일 들어가는 거 솔직히 저도 제가 많이 쓰니까 미리 캔버스 들어가는 거고요. 꼭 굳이 여기 쓰지 않으셔도 나는 다른 데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다른 데 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숫자 7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숫자 7 한번 적어보시고요.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BGM은 살짝 좀 깔아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음악을 좀 제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듣고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영상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첫 시간은 좀 녹화를 좀 뺐어요. 전반적인 이론, 개론적인 부분이니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어서 뺐고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페이지까지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들 충분히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제가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습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I can read the signs. You need to get away. It's time we make a change. Oh, you know you'll always have me. Baby, I will always stay with you. So put your trust in me. We'll work it out, you'll see. If we get in a car and drive someplace far, yeah, we could go for a ride. The two of us, we don't have to stop. Baby, let's go for a ride. You and I, let us run away. We can go where we want. I'll have your back if you'll have mine. You and I wanna leave everything behind. If you wanted to, promise you. 자,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실습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여러분들 지금 작성하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는 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막 만든 친구들도 있고, 만들어갈 친구들도 있고, 지금 완성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지원해봤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셔야 되느냐? 바로 이제 컨설팅을 바로 들어가셔도 되겠죠. 그쵸?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고, 바로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려서 같이 좀 이렇게 줌이나 혹은 이제 화상으로 좀 만나서 바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과정. 즉,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한 과정을 좀 만들어 가는데 좀 더 집중을 할 거고요.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지 직무별로, 학과별로, 혹은 내가 원하는 직업별로 해서 제가, 만들어 갈 거예요. 뭘 만들어 갈 거냐면,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맞춰서 갈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나 직업들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물어보셔도 괜찮으니까. 근데 그 질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돼요.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 혹은 우리 아까 한글 파일 있었죠? 한글 파일 만들어 가면서 거기 채워보면서 선생님 이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 봐야만 이 뒤에 과정이 나오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포트폴리오가 어느 날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하신 분이 있으신다면 가장 좀 우리가 먼저 좀 컨설팅을 좀 시작을 해서 여러 차례 좀 보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즉,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많이 본 사람이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즉,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정답이다라기보다는요, 같이 정답에 맞춰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를 봐요. 신문 기사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신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이런 거 말고 종이신문. 종이신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 오탈자나 이런 거 찾을 수 있나요? 여러분 거기는 그 논설문 하나 쓰기 위해서 몇 명이서 거기를 검토하는지 아세요? 네, 밤새 검색합니다. 그리고 기사 하나를 쓰려면은 일주일을 걸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주일을 검토합니다. 그 하나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문구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빼라 편집장에 이거 빼고 저거 빼라 하면 나중에 원하는 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글이 나올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그 과정들이 실제로는 밤새 거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포트폴리오처럼, 이력서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다듬을수록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혹시 지금 완성하신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시간 더 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같이 좀 이렇게 보고 하면 좋겠죠. 나 내일은 안 되는 걸. 내일은 선생님이 또 강의가 또 있어서 저녁에도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제가, 여기 컨설팅 할 때만, 좀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락을, 완성되신 분들은 좀 메일로 좀 먼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별 연락을 좀 드려서, 그 빈 시간 좀 같이 만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실습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요. 지금 이걸 해봐야 Q&A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질문거리가 없어져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같이 했던 제 강의안에 대한 부분들, 요거는 제가 공유를 할 겁니다. 작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작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할 거고, 그리고 내 경험 자체가 그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없더라도 과정이나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쓰거나, 대신할 만한 사진들을 좀 가져와서 나타낼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구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친구는 더 잘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저하고 같이 하시거나 제 3자하고 같이 하면서 좀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디자인은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 망고보드, 뭐 미르캔버스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걸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옵션인 거지 그것만 맹신하시면 안 돼요. 왜? 많은 사람들도 그걸 쓸 거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페이지만 쓰셔서 이미지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여기서 포트폴리오 요거 이쁘다 저거 이쁘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섞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섞었구나라는 느낌이 들면은 안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아예 아까 우리 디자인과 친구들이 있나요? 디자인과 친구들한테 맡겨요. 네. 어떻게 한 밥 한 끼 사주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의 디자인을 좀 뽑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제가 하나씩 같이 처음부터 경험 정리부터 만들어가는 단계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자, 준비하는 단계는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1학년, 2학년들은 특정 회사 혹은 내가 희망하는 직무 어떤 게 있는지 하나를 잡아서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들어가면서 진로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 그리고 3학년, 4학년, 특히 4학년들 중에서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꼭 좀 같이 보내주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같이, 피드백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좀 같이 볼 테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깔끔한, 그리고 왜냐면 혼자 하면 좀 불안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같이 좀 보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부분들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나 과정을 담아야 되는 부분들 빼야 되는 거, 넣어야 되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러 번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누가 봐도 괜찮은 신문 사설처럼 그리고 그 누구도 의견이 없을 정도로 그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마지막에 에어팟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그 아시잖아요. 에어팟은 한꺼번에 또 많이 못 사는데, 그거를 드리는 기준은 정말 열심히 컨설팅을 받았는지, 성실도, 어, 물론 이제 디자인도 이쁘면 좋긴 하겠지만, 그에 대한 의미화, 를 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로 여러분들에게 시상을 좀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이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여러분들의 나중에 연봉을 위한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직무적인 부분에서 차별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처럼 컨설팅을 좀 더 집중적으로 넣어서 진행하고 있다. 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령 이제 마지막에 우리 꼭 세 분만 드리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한 친구들은 제가 조금 더 소정의 상품을 좀 챙겨서 드릴 테니까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심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꼭 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해가지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할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단톡방이 잠시 후에 만들어지게 되면요. 꼭 거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좀 질문을 여러 번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뭐 시간표나 이런 것들도요. 제가 단톡방에서 그 투표로 해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넣을 테니까요. 거기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다음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최대한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좀 시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간 아니더라도 저는 주말에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기 IT, 경영지원, 미디어, 콘텐츠, 의료과 등등 해서 크게는 이렇게 범위를 좀 접었는데요. 그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는 영화를 하고 싶어요. 프로필이 하나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프로필 만드는데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Q&A 시간 좀 진행해 보고요. 네. 어, 우선은 다른 친구들 질문들이 더 있는지 한번 보고, 이제 없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마무리할 거면 딱 한 가지죠. 오늘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는지 딱 3줄 정도 채팅창에 쓰고 여러분 다 쓰는 거 본 다음에 어떤 거, 어디까지 좀 알았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수빈 학생부터 주희 학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채팅창에 오늘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응할 건지 한 3줄에서 4줄 정도 본인 느낀 점 그거 단원의 마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 제가 종합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거의 뭐 이제 뭐 출석을 대체하는 그런 멘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 무엇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를 저도 알아야 뒤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더 전달할 건지 여차하면은 강의를 한 번 더 열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한두 줄이어도 괜찮으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피드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강의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단톡방이 만들어지면 전달을 할 예정이니까요. 좀 볼 거고요. 뭐, 마음 같아서는 지금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보면서 좀 피드백 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그 부분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신 분은 잠깐 남으세요. 잠깐 남으셔서 바로 요 시간 끝나고, 그분 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9시 15분입니다. 네. 오늘 어떤 거 느끼셨고 배우셨는지 아무도 안 쓰시나요?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건 아니실 거고요. DM으로 해서 좀 회의 채팅창에 오늘 느낀 점, 그렇죠. 네. 유진 학생처럼 DM으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네. 쓰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 지식이요. 그쵸? 지금처럼 뭐 8대2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했거나 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처럼 좋은 건 없겠죠. 네, 어떤 거 배우면 다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나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좀 가져가시는 게 뭐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는데 기대를 좀 해주셔도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만드는 그런 시간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강의 유익했다니까 저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쵸. 평소에 이력서 자기소개서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 저도 느끼는 게 더 이상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엔 저희끼리 무슨 얘기하냐면 3분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합니다. 챗GPT한테 3분 안에 자기소개서 못 뽑아내면 이제, 쟤는 뒤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소서는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차별성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포트폴리오가 더 집중화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충분히 다들 지금 느낀 점에 대한 부분,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으니까요. 잘 정리가 되고 있고요. 다 쓰고 나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 볼 거고, 마지막에 지금 포트폴리오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남으세요. 네. 남으셔서 바로 피드백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여러 차례 좀 만들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개별 컨설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추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은 다 쓰셨으면은 이제 퇴장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있는 사람들은 남아주시고요.